저는 이제 기농 육지 살다가 이제 기농한 이제 한 5년차 됩니다. 기농한 지는 5년차 됐고요. 서귀포시에 뭐 자칭 잘 나가는 방송 기자라고 하면서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이런다 하면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만나갖고 알게 됐는데 이제 알고 지내다 보니까 이분이 겉으로는 정의를 위한 척하면서 뒤로 가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제가 참다 하다 못해갖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 알게 된 거는 한 2022년도쯤에 처음 알았고요. 알다 보니까 이제 그분 차가 막 낡아가고요. 한 20년 이상 된 것 같더라고요. 차 번호판이 녹색 번호판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갖고 나가갖고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곧 전기차로 바꿀 거다 이제 하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좀 후원 좀 해달라. 서귀포시 그 기자가 저에게 후원 좀 해달라고 해갖고 이제 후원을 해줬어요. 70만 원을 후원 계좌를 저에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갖고 후원 계좌로 이제 70만 원을 이제 보냈는데, 그래갖고 이제 세금 계산서든 뭐 현금 영수증이든 발행을 해줘야지 또 이제 계산 영수증 처리를 해야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해주고 보니까 그것도 보통 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체 이름으로 발행을 하는데 통장 계좌번호가 사업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분은 그냥 자기 개인 명의로 통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이거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전기차 산다는 거는 아예 사지도 않고 이런 형태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불이익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 사람 아는 사람들한테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기자니까 이 과수원 일을 못 하니까 저에게 자기네 땅 이제 2,000평이 있다고 그래갖고 2023년 2월달에 2,000평 있다고 해갖고 이제 평당 보통 과수원 임대 귤밭 과수원 노지 귤밭 과수원 임대하게 되면은 이제 한 평당 1,000원을 쳐줍니다. 평당 1,000원을 쳐주니까 제가 2,000평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주말에 그냥 200만 원을 입금시켜줬어요. 귤밭 임대료로. 혹시나 뭐 하면은 위성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귤밭이 빽빽한 데가 이런 데가 1,000원입니다. 평당 1,000원인데 거기는 귤나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없다시피 한데도 자기네 과수원이 뭐 저한테 처음 얘기할 때는 이제 연간 한 1,000만 원 이상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내가 그래도 200만 원을 줬습니다. 임대한다고.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제 평수는 한 1,500평 정도 되고요. 또 실제 귤나무 이렇게 모아보면 한 500평치도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임대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이거 200만 원 도저히 안 되겠다. 묘지도 있고 묘지도 그때 당시 2개 있었고 이제 창고도 2개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 안 되겠다 해갖고 130만 원으로 깎긴 했어요. 그러고 이제 나무도 누렇게 이게 떠갖고 곧 죽을 듯이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나무를 살리려고 이제 비료대금이라든가 이제 영양제 우리 사람도 살리려면은 뭐 포도당 주사라든가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나무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좀 많이 비쌉니다. 이제 살리려고 이런 영양제가 고급
영양제로 속해갖고 이게 많이 비싼데 이게 비료 대금으로 한 90 몇만 원 들어가고요. 이제 또 이 영양제라든가 이제 친환경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병충해 방제약, 친환경 농약은 또 비쌉니다. 일반 농약보다. 그래갖고 그런 거 합치다 보니까 농약값으로 이런 거 영양제나 농약값으로 한 300만 원 이상 해갖고 거의 뭐 400만 원 넘게 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 인건비도 빼고 전정도 하나도 안 돼갖고 제가 전정을 싹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농협조합원이더라고요. 조합원에 가서 농협 가서 물어보니까 3년 내에 이제 비료 농약 구매한 전력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3년 동안 방치를 했던 겁니다. 방치를 했던 가수원이라고 갖고 나무가 누렇게 뜨고 막 그런 거를 제가 돈 들여갖고 푸르게 이제 아주 푸르게 이제 키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수확이 한 350만 원 정도밖에 못 나왔어요. 작년에 귤값 사상 최고치였지 않습니까? 근데 350만 원이었어요. 사상 최고치였을 때가. 그래 제가 전정하고 예초하고 뭐 농약 치고 비료 뿌리고 이런 비용을 인건비를 빼더라도 내가 투자한 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5년생 나무 한 7, 80그루 심어주겠다. 이렇게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심어갖고 수확을 하려면은 정상적인 수확을 하려면 한 5년 정도는 돼야 그나마 조금 나올 수 있게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테니까 5년간은 임대료를 좀 유예하자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표정이 칠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이익 봐야 된다 이런 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 얘기 없었어요. 한참 후에야 임대 안 하겠다, 임차를 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임대차에 보면은 최소한 임차를 안 하게 되면 최소한 뭐 한 3개월 전에는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니면은 협상이 좀 안 맞으면은 협상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겠다. 자기도 뭐 얼마 임대료를 얼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갑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하고 상의해 보니까 이제 임의 임대차에 대한 지위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제가 어쨌거나 임대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면은 그거는 또 이중 임대가 돼갖고 그 업무상 배임이 또 성립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라 갖고 조금 뭐를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임차권은 지금 현재 저한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피자가 이제 돈 받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준 거죠. 근데 아까 여쭤봤지만 처음엔 구두상으로 계약했다가 나중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그 임대차 계약서는 언제 기준으로 작성했고 임대 기간은 몇 년으로 작성하셨습니까? 처음에 구두할 때는 이제 5년 이상 너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까지 써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23년 2월달에 내가 2월 9일인가 보니까 날짜는 한 2월 9일인가 그때 200만 원을 입금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입금을 시켰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안 되겠죠. 나 그때까지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라는 거죠? 그 전에 구두 계약을 하셨고.
구두 계약은 일단 한 거예요. 그다음에 현장 방문한 이후에 서면상으로 계약서를 제대로 네. 작성하셨다. 그 기간은 몇 년? 그 마찬가지로 5년 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기간은 그 기간으로 한 게 아니고 저 금액만 낮추고 그 계약은 이제 뭐냐 귤 따는 시점. 그러니까 언제까지 귤 따줘라. 따는 거 처음에는 12월 15일까지 해달라 그랬어요 저한테 귤 따지는 거. 아니 귤 따는데 뭐 12월 15일 뭐냐 1월 달에도 따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1월 20일까지는 늦어도 1월 20일까지는 무조건 다 나무에 달린 거 없이 다 따주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제주도 저녁을 내가 모시고 다닌 거예요.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아니면 누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모시고 가고. 각오하셨네. 네? 두 분 사이가 각오하셨어. 그러니까 그런 나한테 그 수학도 1,000만 원 된다고 해갖고 35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좀 유예하자. 좀 내가 저 과수원 잘 만들어 줘갖고 그때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싫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싫다고만 하면 좋아요. 창고 앞에 쓰레기 다 갖다 놓고 창고 사용 못하게 그나마 조그마한 창고도 있는데 쓰레기 다 갖다 놓고 그 농약통 큰 거 있거든요. 그거 차에 실어갖고 가서 다른 사람 농약해주고 일당 받아야 내가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막 주차해갖고 막아갖고 일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가만 놔두냐고요. Now please